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그냥 이건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거든요. 갤러리 밥스라고. 아무튼 여러분도 맛있는 거 먹고 좀 힐링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주제는 제가 고민하다가 내게 설렘을 줄 수 있는 사람 언제 들어올까? 이 주제로 볼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고백해올 인연 막 이런 거 리딩을 좀 해드리다 보니까 내담자님들께서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서 선생님 저는 그 사람 와도 안 만나요 막 이런 댓글이 많아서 좋아할 부분이 뭔지 제가 좀 그 사람 매력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드릴 예정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고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우로스키를 한번 봐주시거나 개인적인 어떤 운세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더 정확한 나의 운세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드 한번 셔플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순서는 오른쪽부터 4, 3, 2, 1 이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들 리딩이 시작하겠습니다. 텐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일반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양하게 있겠죠. 이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을 좋아했어요. 이전에는 뭐 안정적이지 않아도 내가 꽂히면 만났어요 라고 하셔도 이 시기부터는 내가 좀 뭔가 여유로운 사람, 막 그게 돈이 많다 이게 아니더라도 직장이라도 꼭 있어야 되고 상황의 변동이 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꽂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매력적인 사람이네요. 우리 일반님들은 조금 어른스러운 사람에게 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일반님도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요. 학생이어도 약간 세상이 이제 되게 훤하다?
우리 1번님의 명석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내려다보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번님들 자체가. 근데 상대방 또한 어디에서 인정을 받으면 받았지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우선은 경제력이 굉장히 좋고요. 일을 잘하신다라던가 직업성도 이분은 자신의 예술성과 그리고 성실함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직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뭐 예술성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이분께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람들을 아우르는 능력 이런 것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직원을 두고 부하 직원과 함께 일을 하신다던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일 수 있겠고요. 학생이어도 이 사람은 뭐 총학생회라던가 아니면 동아리 회장이라도 하신다던가 뭔가 사람들을 위해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좀 든든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과대 오빠, 과대 언니 뭐 이런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느낌상. 그래서 이분께서는 일을 이고지고 살아요. 일이 너무 많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챙기셔야 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느낌보다는 주변 사람들 다 챙겨주고 연락 안 되는 분 있으면 왜 연락이 안 되냐 요즘 무슨 고민 있냐 내가 다음에 밥이라도 사줄게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조금 친절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1번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마음이 빠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1번님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좀 편안하게 만나볼 생각조차 안 했다라고 느껴져요. 이분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 바람둥이 아니야? 라던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하실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님들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약간 1번님 성향이 조금 개인주의적일 수 있겠고 아니면 이 사람을 처음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뜨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을 들이다 보면은 조금씩 이 사람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되신다. 이분께서 되게 세심하게 나를 챙겨주고 아껴주시기 때문에 1번님께서는 아,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착각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1번님은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연애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후에 연애 초반은 저 사람이 진짜 나에게 좋은 사람이 맞는가 굉장히 깐깐하게 보시게 될 거고 상대방 분께서는 저는 조금 인내심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한두 번 이렇게 딱 갔을 때 다가갔을 때 1번님이 안 받아주면은 아 얘가 나 안 좋아하네 오케이 하고 빠지는 사람이라기보단 좀 진득하게 1번님의 마음이 서서히 열려가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분위기도 굉장히 유합니다. 약간 토끼상의 왕자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투바투의 수빈 씨인가요? 네, 되게 키 크고 잘생기신 분 있죠. 네, 그런 분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여자분이셔도 약간 그런 키 크고 훤칠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안정적이어 보이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안유준 씨? 약간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첫 인상이 막 뭐라 그럴까요? 한쪽은 너무 꽂혀가고 한쪽은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러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른 점이 있거든요. 조금 더 부분의 관계를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볼 때부터 우리 1번님을 너무 좋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님과 함께하고 싶고 앞으로 잘해나가고 싶고 나는 1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1번이 진짜 내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의 주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날 보고 설레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렐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께서는 처음 만남부터 1번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님을 결혼식장에서 만나시게 되신다던가 업무적으로 알게 되신다던가 이럴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1번님 딱 보자마자 아 나는 1번과 연애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조금 혼자 연애를 안 하고 계셨다던가 아니면 장기 연애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다던가 정말 소수의 분들은 상대방이 누군가가 있는 상태에서 1번님에게 빠지고 그 사람을 좀 정리하고 올 수도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1번님 보고 아 내가 연애를 되게 이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누굴 보고 설레고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아 내가
1번을 보니까 내가 다시 마음이 뛰고 설레고 행복하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1번님에 대한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가 좀 꺼려했다, 거부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 상담에서도 내담자님께서 몇 분이 선생님 저는 그 사람 유부남인 줄 알고 멀리했어요. 뭐 아니면 선생님 그 여자가 남친 있는 줄 알고 제가 오해를 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약간 1번님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실제로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알게 돼서 1번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셨는데 이분이 그 사람을 정리하고 오신다던가 해서 그 오해가 풀려갈 수 있겠다. 그래도 그 사람 자체는 사실 1번님이 굉장히 좀 바랬던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바랬던 사람이고 좋은데 어떤 다른 연애 관계가 있다면 아니면 유부남, 유부녀라면 나 안 만나 하시다가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관계적인 오해를 풀면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소수의 분들이 진짜 유부남, 유부녀인데 이 사람이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다가올까봐 조금 거리를 두신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장 설레하는 부분이 뭘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되게 인정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셔도 국가에서 이미 막 그 세계에서 그 필드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힌다 라던가 막 이런 분들 떠오르거든요. 지역 유지. 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막 더글로리 보면은 재준이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도련님이고 뭐 금수저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 너무 안정적이고 금전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사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매력을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서두에서 조금 가볍게 얘기하고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 사람의 경제력도 좋을 거고 집안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이 사람이 물려받을 어떤 재산이 있다면 그거는 앞으로 평생 가져갈 수 있을 법한 어떤 자산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부동산이라던가 이 사람이 가업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 이 사람의 명성이 정말 나중에도 막 아이를 낳고 막 손자, 손녀를 낳고도 우리 이 상대방이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백주부처럼 백종원 씨처럼 막 음식점 진짜 잘 해가지고 막 체인이 있다던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진짜 유명한 맛집 가게를 하신다던가 카페를 운영하신다던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자체의 안정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명성, 명예 이런 것들에 우리 1번님이 조금 마음이 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내가 설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1번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시큰둥하거든요. 왜냐면 1번님들이 좀 약간 연애적으로 내가 인기가 좀 있는 거 아는 분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 사람 만나야 돼? 내가 원했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좀 밀어놓으시다가 이후에 이 사람이 진짜 진가를 알고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 놀랜다라고 하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사실은 되게 수더분하고 내 앞에서 막 젠체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사실 막 나랑 뭐랄까 1번님도 내 삶을 위해서 되게 노력해오신 느낌이 있거든요. 전문직에 종사하신다던가 아니면 되게 특수 분야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1번님 또한 병원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저런 거 뭐죠? 법원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법 관련 일을 하신다던가 등등등등 언론 이런 걸 수도 있겠고 의료 관련된 일을 하실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근데 우리 1번님이 처음에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시다가 나중에 이분의 어떤 배경을 보고 이 사람 되게 잘났는데 그런 걸 티를 안 냈구나. 그리고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줬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약간 이렇게 좀 이 사람의 수도분함에 가장 마음이 끌린다라고 느껴져요. 사실 이 사람 외모가 어디 나가서 막 꿀리는 외모는 저는 좀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아까 제가 예시도 일반인치고 수빈님 닮은 사람이 몇 있겠냐마는 좀 그렇게 산뜻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할 거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젠체하지 않은 모습, 잘난 척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과시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에 가장 마음이 끌리실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귀어 가신다면 어떤 흐름으로 가실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진짜 일로서 만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있지 않나 하고 우리 1번님들께서는 사귀게 되더라도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믿고 따라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신뢰할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다고 해요. 약간 1번님이 누군가를 좀 믿지 못하는 느낌이 자꾸 들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웃게 만들어주고 함께할 때 즐겁고 하시면서부터는 이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실 거고 1번님께서 조금 이 사람을 거리를 두면서 만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뜨거든요. 내가 이제 상대방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도 나는 오늘은 집에 있을게 하고 집에 있는다던가 상대방이 한 4번 정도 데이트하면은 한 번 정도 만나둔다던가 조금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1번님이 좀 이런 식으로 내가 냉정하게 굴면 상대방이 언젠가 포기하겠지 하고 마음을 놓게 되시는 어떤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안 포기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이 끈기 있게 내 옆에 있어주네, 진짜 날 사랑하네, 이 마음이 드셔서야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고 이 사람 진짜 나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1번님이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로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었거나 내가 연애를 해봤는데 연애 나한테 손해만 되던데? 피해만 받던데? 나 연애 안 해. 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자신감이 없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하자가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 시기부터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마음이 조금 많이 바뀌실 거다. 자신감이 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시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사람과는 진짜 그림 같은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되게 책임감도 높고요. 되게 상대방이 배려심이 강해요. 누군가를 챙기는 게 되게 익숙하고 이 사람이 어디 K 장녀라던가 아니면 사회에서의 롤이 팀장님 이렇게 내가 밑에 사람들을 좀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님 입장에선 좀 비현실적인 연애를 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1번님은 이제까지 내가 알아서 잘해오고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뭐 친구에게 가족에게 헌신하고 신경 써주고 이런 삶을 살다가 상대방이 나를 너무 살뜰히 아껴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은 금세 조금 결실을 맺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해요. 프로포즈. 이 상대방이 결혼을 빨리 하자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1번님이 준비가 안 돼서 조금 그런 어떤 결정을 좀 미룰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도화살 아니면 사회적인 명성이 이제 들어올 시기라고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결혼을 밀어놓고 연애를 지속하는데 이 결혼에 대한 온도차 때문에 서로 조금 감정이 약간 감정의 폭이 좀 다르다 그럴까요? 네. 1번님은 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내 일에 더 집중해야지 이런 느낌이면 상대방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난 1번에게 더 집중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1번님의 어떤 커리어적인 선택에 따라서 이 관계가 빨리 결혼으로 갔거나 아니면 우리 1번님이 좀 절제를 시키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약간 우리 다음에 결혼은 좀 나중에 하자 뭐 약간 이렇게 어르고 달래가지고 가는 연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의 연애 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님들은 좀 내 거를 나눠주고 가족을 위한 삶을 산다던가 좀 내가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나도 나로서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는 풍요로운 그런 삶의 편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좀 피곤하게 굴었고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나에게 일을 뭔가 밀어놓고 뭐 월급은 똑같이 받고 이랬다면 이제부터는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거를 나눠주기보단 누군가가 나눠주는 거를 내가 받고 더욱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내가 멈췄던 어떤 나의 꿈이 있다면 이 사람과 만남과 동시에 그 꿈을 조금 이루려 노력할 수 있다고 해요. 상대방이 되게 큰 나의 편이 되어줄 것 같고요. 응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성적인 매력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저는 우리 1번님은 그런 매력보다는 이 사람의 됨됨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 언제 나갈까 볼게요.
12자가 나와서요. 12일 내외로 다가오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가장 빠른 12일, 12월 12일, 1월 12일 이럴 때에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기 보려고 합니다. Is worth the time 라는 카드. 언제든지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과 마주하게 되지 않으실까. 그러면 별다른 굴곡 없이 이 사람과는 관계가 맺어질 것 같고요. 1번님께서 조금 이 사람을 테스트해보려고 조금 약간 냉정하게 굴거나 상대방이 막 다가왔을 때 내가 대꾸를 안 하고 좀 다른 일을 한다던가 일부러 막 연락을 미룬다던가 조금 이럴 수 있어서 그런 점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조언으로는 100% 극복이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우리 1번님들은 약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처럼 내가 연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뭐라 그럴까? 연애를 해봤더니 진짜 상처가 너무 깊으셨거나 아니면 이게 연애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뭔가 준비하던 게 잘 안 됐어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상해서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좀 무시하고 에이 무슨 연애는 연애야 일이나 해야지 돈이나 벌어야지 이러고 마시는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극복될 수 있으니까 이 좋은 인연 잘 만나가 보시라고 리딩 드리면서 네, 이 리딩 마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버스 길드 확인해 보시거나 혹은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더 빠른 나의 별자리 운세 현재 12월 운세랑 하반기 별자리별 연애율 올라가 있거든요. 가입 이후에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리업의 완주라는 카드를 뽑아주셨어요. 우리 이번님들. 여기 보면 소녀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앞뒀을 때 이 카드가 뜨거든요. 해안선에 쓰면은 이제 바닷가에 가시면 네, 이 뭐라 그럴까 모래사장의 끝에 쓰면은 바다 너머로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보단 사실 망망대해 같은 바다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곳을 내가 나아가고 싶다,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럴 때 뜨는 카드이고 내가 어느 정도 이뤘는데 여기에서 더더욱 뭔가 더욱더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 이 카드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님들이 만약에 뭐 내가 새롭게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직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새로운 국가에서 적응하려고 한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그런 목표점에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뜨자마자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제 뭔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게 되시면 거기서 만날 인연이 있고 뭐 공부하러 가시면 만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유니버시티로 어디 편입을 하셔가지고 외국 대학에서 네 거기서 만날 인연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님들도 어떤 내가 뭐 빠르게 그런 이동의 어떤 결정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거기서 만나시거나 혹은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여러 카드를 뽑아보면 더 명확해지시겠지만 우리 2번님들께서 이제까지의 연애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전의 연애는 너무 좀 편안하게 했어. 이제는 연애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풍덩 빠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으신데 우선은 내가 설렐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 두 분이 거리가 좀 멀리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만난 인연이라던가 멀리 어디 가셔가지고 만난 인연, 출장지에서 만나셨다던가 이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2번님이 너무 설레서 너무 뿅뿅거리고 좋아하는 느낌이 듭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되게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2번님에게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있고 이 사람이 되게 성실하게 일을 한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어도 뭔가 미래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뭐 대외 활동도 하시고 아니면 인턴십 뭐 활동을 하시는 게 있다던가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 학생 혹은 사회인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2번님이 이 사람 좋아하는 모습은 이 사람의 어떤 진중한 면도 좋지만 뭔가 분위기가 되게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얼굴 자체가 조각미남이다. 사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분위기가 너무 예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자로 치자면 상대방 분이 제가 요즘에 동방신기 막 빅뱅 옛날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옛날에 그 미키우천 씨라고 되게 진짜 소년미스러운 분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이미지. 네, 뭔가 금발은 아니지만 갈색 머리에 네, 되게 부드러운 인상이 있을 법한 부잣집 도련님 이미지 약간 이런 분들이 떠오르거든요. 정확한 요즘 세대 아이돌과 막 이미지가 맞진 않지만 스트레이키즈의 그 뭐지? 필릭스 씨 뭐 이런 느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다. 그분보다는 승민 씨로 좀 바꿔볼게요. 스키즈에. 네, 약간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이미지? 곱게 자란 느낌? 네, 막 험하고 활동적이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약간 자기만의 어떤 그 공부라던가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고 고생을 안 해봤을 것 같은 도련님 같은 인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번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을 되게 분위기에 마음에 들어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 외모라면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게 멋있다 라고 다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외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만나기에는 롱디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아니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약된 생활을 하셔야 된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3교대 간호사 아니면 뭐 이제 맨날 이제 수시로 출근이나 출동 같은 거 하셔야 되는 분들 있죠. 경찰 뭐 아니면 저거 뭐죠? 소방서에 계신다던가 응급실에서 뭐 저 요원분들이 있으시던데 제가 정확히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을 하신다던가 이럴 가능성도 있으신데 어쨌든 두 분이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도 2번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다.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이동해서라도 만나던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생활권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정말 끌리는 사람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카드 조금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분은요, 나랑 갑작스럽게 만나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업무 자체도 요 근래 좀 새롭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매진하기 시작했다라고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무원 같다 이런 느낌보다는 요 한 근 5년 내로 자신의 진로를 정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알아가셔야 되는 평범한 직장인 아니면은 그냥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그런 직장인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2번님들은 이 사람이 되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잘 맞춰주는 그런 좀 편안함이 있는 분이라 마음에 들어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이 너무 세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도 사실은 잘 숨기고 다른 사람을 많이 맞춰줘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사람이 친해지시면 자기가 또 자기 모르게
자기 성실대로 뭔가 좀 말을 톡톡 쏘는 면도 있는데 오히려 2번님들은 이 사람이 너무 도련님 같은 이미지였는데 좀 자기의 말을 이렇게 좀 과감없이 드러냈을 때 내가 편한가? 그리고 좀 섹시해, 매력있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님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자꾸 개연성을 줘요.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 무리수를 둬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 사람이 왜 무리수를 뒀을까?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이해가 간다. 제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좀 다 용서해주고 싶대요. 카드상으로는 사실 2번님이나 이 사람이나 나이 차가 많이 나 보이진 않은데 한두 살이라도 이 사람이 연하거나 이 상대방이 좀 연상이어도 약간 애기 같은 모습이 있어요. 피부가 하얗거나 사실 되게 색소가 옅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고 살이 없어요. 이 사람이나 2번님이나 되게 마르고 예쁜 인플루언서 커플 같다? 이런 느낌도 있고 뭐 운동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뭘 하더라도 집에서 가만히 노래 듣거나 책 읽거나 좀 이렇게 좀 조용한 스타일일 수 있는데 뭐 드라이브를 좋아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바깥에 좀 왔다 갔다 하시는 외출은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번님들이 사실 이 사람에 꽂히는 건 외모일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설레이는 이유 이거 볼 거긴 한데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2번님은 얘가 그럴 수 있지 뭐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사람? 2번님이 아니면은 뭐 마음이 부처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2번님에 대한 시선을 좀 볼게요. 상대방은 2번님이 처음부터 되게 호감이 갔는데 연애 감정보단 상대방은 조금 더 친밀한 감정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내 누나 같다. 내 친척 같다. 뭐 이런 친근감을 처음에 느꼈고 두 분이 한 번은 멀어졌을 것 같은데 가령 한 분이 다른 어떤 지역을 방문하셔서 만나셨다면 또 그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셔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2번이 딱 만났을 때 2번과 좀 가까이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2번과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자꾸 관심이 가니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좀 외로움을 많이 타네요. 그래서 외로울 때마다 2번과 바로 당장 만날 수 없으면 나는 2번이랑 만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여사친이랑 만나야겠다. 아니면 내가 뭐 술자리라도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2번님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끊긴 인연이라고 하셔도 이 사람은 2번님을 계속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2번님이랑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당장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외로워. 근데 2번을 만나려면 뭐 약속도 해야 되고 언제 만날지 저 멀리서 보자 뭐 이런 약속이 귀찮잖아요. 사실상. 그런 게 힘들면 당장 내가 연락해서 나올 수 있는 이성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집니다. 2번님의 감정에서 한번 볼게요. 2번님은 이 사람 보자마자 사실 연애를 하고 싶었고 여기 아이를 낳은 여자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뭐 진짜 결혼 상대로도 마음에 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 조건이 마음에 든다기보단 사실 그냥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뜨지 않나 싶어요. 결혼해도 내가 좋을 만큼 마음이 간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2번님에 비해서 이 사람은 아직은 조금 배워나가야 될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가령 이 사람은 학생인데 나는 사회 경험이 있다라던가 이 사람이 아직은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인데 나는 그래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난다고 하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쩌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너라면 더 좋은 사람, 더 안정된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되게 어리게 굴면 그거대로 또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고 상대방이 어른스럽게 굴면 또 그거대로 매력이 있다라고 느낀대요. 약간 종잡을 수 없는 연하의 매력 같은 느낌이 상대방에게 느껴져서 2번님이 이 사람에게 진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되게 이렇게 좀 떨리는 뭐라 그럴까요? 설레게 하는 행동들이 좀 많대요. 심쿵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좀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우선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설레는 포인트 그래도 정확하게 볼게요. 다른 분들도 봐드렸으니까.
우선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껏 해왔던 연애나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내게 의미가 있지 않았구나 이런 걸 실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2번님이 좀 많이 외롭게 지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주변인 사람들이 하나도 이 사람만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주는 어떤 행복만큼 나에게 주는 행복이 없네. 이런 걸 느끼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 황소자리의 카드는 사실 조금 물질적인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님들 중에서는 사실 이런 느낌으로 느껴져요. 이 사람이 만약에 여유가 없대도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써서라도 데이트 비용을 내고 싶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물심양면으로 진짜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측은지심이 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이 그럴 수 있어요. 공부는 잘한다던가 학력이 좋다던가 이 사람이 학생이어도 아니면 아직 사회적인 기반이 닦이지 않았더라도 이제 내가 이 점을 서포트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상대방에게 명예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레지던트라고 한다면 사실 레지던트 분들 연애하기 되게 힘들죠. 네, 그분들 거의 병원에 몇십 시간 동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자친구 만나고 연락 제대로 해주고 이러기 쉽지 않죠. 바로 환자 콜 뜨면은 가셔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사실 레지던트랑 만날 일 있다 해서 그래 싫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보단 그래도 이 사람이 안정된 다음을 생각하면 내가 기다리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번님들도 제가 봤을 때 어디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느껴져서 되게 능력 있는 커플들? 외모는 되게 인플루언서 같은데 능력 있는 두 분이 만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2번님들은 약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람을 좋아하시게 되실 것 같다. 설레임을 느낀다 라고 합니다. 근데 같이 있을 때 좀 마음이 든대요. 내가 어디 가서 그러니까 날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 만나지 이 얘기가 나와도 남들이 보기에 좋은 커플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든대요. 외모가 너무 잘 맞는다. 우리들이 외모합이 잘 맞는다. 우리 2번님들은 이거에 꽂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귀어 간다면 좀 어떤 흐름으로 갈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두 분은 지금 자기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2번님들도 지금 내가 이 사람보다는 안정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 노력하고 매 순간 상황에 대해서 좀 뭔가 고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빠지면 내가 내 일에 좀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가기 때문에 잘 만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2번님이 이 사람에게 너무 내가 마음 다 주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내 마음을 좀 줄이려 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을 좀 억누르려고 하실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이직을 준비 중이라던가 뭔가 변화의 기류에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상황이 정리되시면서 두 분의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승진 경쟁을 하신다던가 합격을 바라신다던가 이런 흐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로가 연애를 한다 해서 막 달콤하고 사랑하고 맨날 데이트하고 이런 연애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두 분은 사회적인 성취를 우선시하는 커플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같이 듭니다. 네, 조금 더 뽑아볼까요? 연애보다는 두 분이 좀 피곤하고 한 분이 진짜 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맨날 밤샘 근무 주말에도 일하신다던가 그러면 그걸 많이 맞춰주고 두 분의 어떤 루틴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주말 부부처럼 만나게 되시거나 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 분은 공부나 일에 매진을 하고 다른 한 분은 이 사람이 그런 뭔가 다른 활동을 할 때 나 또한 뭔가 커리어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럴 수 있는 커플이다. 자주 만나서 놀고 사실 이럴 수 있는 커플은 아니고 두 분이 지금 사회적인 명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나가야 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한 분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던가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은 계속 공부하고 계속 자격증 따시잖아요. 약간 그런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동료와도 같은 연애가 되실 거다. 너무나도 훈남훈녀의 만남이시지만 맨날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고 이게 아니라 한 분은 계속 뭔가 발전하고자 하시고 한 분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저 사람이 노력할 때 나도 노력해야지 이렇게 좀 자신의 생활에 집중하게 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언제 다가올까 한번 볼게요.
네, 10일 내외로 상대방이 다가오거나 이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가장 빠른 10일, 예를 들자면 12월 10일, 1월 10일 요럴 때 이 사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어지실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맺어질 수 있는 시기는요. 2~3달 이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과는 연락하면 그래도 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 시기가 맞는데 두 분의 관계에서는 이동의 문제, 만남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과 돈을 투여해가지고 힘들게 만나야 된다는 것, 이게 좀 가장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이번님들께 어떤 의미가 될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어떤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실 수 있다고 해요. 22번님이 뭔가 안착하고 싶고 내가 여러 상대방을 만나고 연애를 해봐야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보다 사실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결혼을 원하시는 결혼 정년기 분들도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2번님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인연이 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이 사람과는 가능할 거고 서로가 서로의 커리어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진짜 연구 아니면 책을 쓰신다던가 작품을 낸다던가 그런 커리어를 함께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떴으니 너무 나쁜 인연이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거죠. 서로 좀 힘들 때 만나서 장거리 커플이어도 그래도 서로 믿고 의지하고 지내면서 결혼까지 해서 커리어도 향상시키고 돈도 잘 버는 그런 커플이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언으로는요. 경계심을 놓지 말아요 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왜 경계심을 놓지 말라고 뜰까요? 저는 이번님이 내가 너무 좋아하면 이 사람 너무 믿어버리고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진 마시라고 상대방도 좀 흔들리는 감정을 잘 이렇게 조율하시면서 조금씩 선택을 해나가실 텐데 이번님은 뚝심 있게 그냥 이 사람이다 하면 이 사람을 좀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런 좀 감정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말고가 연애 관계가 굉장히 좀 편안해지거나 아니면 정말 지옥같이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이 점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리딩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버스 길드 한번 이용해 주시거나 혹은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더 정확한 나의 별자리 운세 현재 가입하신 이후에 12월 별자리 운세랑 별자리별 하반기 연애운 지금 영상 올라가 있으시니 바로 가입 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님들은 트워브 먼지라는 카드가 보여요. 생활이 조금 너무 제약적인 분들께 많이 뜨는 카드이고 예를 들자면 뭐 집 학교 아니면 집 회사 이런 식으로 우리 3번님들은 사실 이성을 만날 기회가 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혹은 내가 나 지금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연애 같은 거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나와 잘 될 수 있는 인연 누구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오브 스월츠, 위드 오브 포춘. 우리 3번님들은 사실 좀 알쏭달쏭해하는 그런 사람에게 설레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은 지인처럼 느껴진다? 커플 중에 이제 썸을 타는지 아닌지도 좀 애매한 그런 사람이 있거나 지인인데 저 사람 보면 나는 좀 설레는데 저 사람 마음은 어떨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좀 설레게 해줄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 굉장히 멋있어요. 느낌 있고요. 어느 때는 소년 같다가 어떨 때는 너무 섹시한 어른 남자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먹을게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평소에는 되게 청순해 보이는데 가끔 갈 때는 좀 도발적인 섹시한 어른 남자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더보이즈의 그 선우씨? 무슨 선우씨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되게 약간 은근히 섹시하면서도 은근히 되게 단정한 뭔가 좀 모범생 같아 보이고 이 분위기가 착착착착 이렇게 바뀌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김도훈 씨? 그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분도 이제 어디 무빙이라는 드라마에 나왔거든요. 거기선 반장 역이니까 엄청 단정하고 착해 보이는 인상으로 나왔는데 요번에 어디 무슨 드라마에 나올 때는 약간 좀 날티나 보이는 그런 네 역으로 나오셨는데 거기서도 은근히 섹시하시고 이미지가 완전 확확 바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소년미, 소녀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3번님들은 약간 이 사람이 명확하게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더 설레고 더 알고 싶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많이 보입니다. 네, 상대방 분께서는요. 나에 대한 마음이 처음부터 막 연애 감정이 꽂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만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서로가 뭐 같은 학교 출신이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진짜 운명적으로 만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인을 통해서 만났거나 어떤 우연한 모임에 나가서 만난 느낌? 근데 매일같이 나가는 그런 모임에서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는 아니면 뭐 그냥 연애 생각이 없는 곳에 갔는데 이 사람을 알게 된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요. 가령 오늘 처음 뭔가 레스토랑을 갔는데 카페를 갔는데 우연히 말을 트게 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새로운 뭐 은행을 갔다던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필요한 어떤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이라던가 우선 사적으로 만났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공적으로 만난 인연은 아닌 것 같고 상대방이 처음에는 3번님을 약간 귀여워한다, 동생처럼 여겨야 한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는 3번님에게 처음부터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쟤 좀 귀엽다, 잘해주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에서 시작돼서 열정적인 뭔가 감정을 드러내는 건 좀 한참 뒤가 되지 않을까 싶고 선생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 아무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후로 나타날 사람일 것 같아요. 네, 상대방 너무 매력적이라서 사실 외모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반전 매력 이런 것들이 아마 3번님을 설레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방에 대한 힌트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카드가 떴어요. 지금 위로를 펼친. 상대방은 우리 3번님을 이런 식으로 마주할 줄 몰랐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똑같은 카드가 똑같이 뜨고 있거든요. 네, 3번님 처음 봤을 땐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한눈에 꽂힌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연애에 있어서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처음부터 막 달려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연애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좀 어릴 수 있다라고 카드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은 상대방이랑 되게 약간 이 사람이 더 연하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근데 3번님들 눈에도 이 사람이 연한데 이분 눈에는 우리 3번님이 애기 같고 귀엽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3번님 시선에서 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좀 무해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랑 되게 융화가 잘 되고요. 조용합니다. 말을 잘 하지도 않고요.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아예 싫어한다 이런 좀 히키코모리 같다 이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내 사람이 아니면 굳이 시간을 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내 친구, 내 가족에게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혼자 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취를 하신다던가 혼자 이제 독립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내 사람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내 여자한테만 잘하고 내 남자한테만 잘하는 그런 타입들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 직업성을 좀 보고 싶었는데 이분께서는 지금 뭔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국가 공무원인데 정말 아직 호봉이 낮은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어디 관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거죠. 뭐죠? 여러분 박사님? 박사 과정을 뭐 하고 있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조교라던가 뭔가 금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명예롭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3번님들은 이 사람의 이런 마인드가 좋아요. 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뭐 자기는 본인께서는 이제 뭐 동사무소 시골에서 일할 것 같은 그런 뭔가 총각 같은 느낌이 좋다 막 이렇게 밈화가 됐던 짤이 있는데 그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질 않아요. 막 과시하지도 않고요. 사실 이 사람은 과시할 만큼의 대단한 업적이 있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공부가 너무 천재적이었다 그것도 아니고 외모도 막 엄청 소름 끼칠 정도로 차은우급이고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나는 그냥 뭐 학교 다니라니까 다녔고 취업해야 되니까 취업했고 이랬는데 그냥 나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야지 약간 이런 좀 착한 사람의 이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 나가면 다들 그 인상 좋은 청년 이렇게 좀 어른들이 좋아할 인상이다. 순하고요. 사람이 꼬인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 요즘에 더 없지 않나요, 여러분? 자격지심 없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산뜻하게 받아들이고 뒤끝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보다 좀 귀여워요. 이성들이 봤을 때 토끼 같은 매력이 있거든요. 토끼 같은 마누라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3번님들은 내 토끼 같은 연인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남자여도 너무 사랑스럽고 착하고 순수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3번님 입장에선 오히려 좋다. 막 알 거 다 알고 막 연애 고수여가지고 너무 능수능란한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하나하나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첫사랑을 시작하는 소년처럼 나한테 순수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막 고백해오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순수함을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3번님을 어떻게 보실지 한번 볼게요. 3번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막 마음이 간 느낌은 아니긴 하네요. 네,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만 그냥 저거는 플러팅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자체가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겠지. 약간 이렇게 느낀 부분이 있고 첫눈에 토닥 꽂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우리 3번님에게. 상대방은 첫눈부터 3번 괜찮다, 귀엽다 하고 잘해주는 느낌이라면 3번님은 저 사람 일이니까 저 사람이 뭐 나한테 그냥 신경 써주고 싶었나 보다. 근데 그게 연애 감정은 아니겠지. 이러고 넘기는데 상대방이 은근히 자꾸 신경을 써요. 은근히 자꾸 다가오고 은근히 말 걸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런 느낌이 들고 두 분의 만남에서 처음에는 뭐 두 분이 의도치 않게 만났다 해도 어느 정도 알고 나서는 상대방이 다가와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한참 동안 연락이 없거나 한참 동안 아무 접점이 없다가 갑자기 다가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서야 이 사람에게 마음이 좀 가실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상대방은 3번님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기가 순수하게 3번님을 좋아한다 해도 3번님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연애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매력이 없다라고 느껴 하네요. 상대방 스스로가. 조금 더 뽑아볼까요? 그래서 사실 연애 고수 둘이 만나야지 진도도 좀 빠르고요. 저 사람이 이래서 이러는구나 하고 연애가 착착 진전이 되는데 상대방이 조금 연애 스킬이 많이 약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3번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가려다가도 이 사람이 뭔가 우물쭈물되면은 스탑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잊어야겠다 싶으면 또 연락 오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사실 두 분은 조금 이어지는 과정이 좀 더딜 수 있고 3번님이요. 3번님이 포기해야지 하실 때 이 사람이 다가오고 이렇게 좀 늘어지는 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사귀면 내가 어떤 점에 있어서 설렘을 느낄까요?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3번님은 이 세상살을 너무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랑? 이런 거 나 이제 안 믿어. 사랑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할 거야. 약간 이렇게 극단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자존감을 불어넣어주고 자존감 지킴이가 되어준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내 연인에게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3번님이 이제까지 연애에서 내가 우선시되지 않고 나보다는 연인이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나보다 다른 이성을 우선시한 사람의 경험이 있거나 이랬다면 나에게만 진짜 맹목적으로 사랑을 주는 이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거보다는 내 스스로가 좀 바로 서게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이 사람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상처가 깨끗이 씻겨나가고 치유받는 듯한 그런 흐름을 느끼게 될 거래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비혼주의자, 예를 들어서 비연애주의자였다 해도 나를 진짜 너무 사랑해주는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과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상대방은 정말 3번님께 사소한 어떤 친절을 받으면 그걸 꼭 돌려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는 거죠. 맹목적으로 다 내어준다. 이거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조금 3번님이 자기를 싫어하면 어쩌지? 그럼 헤어져 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 사람 스타일이 조금 약간 자존감이 없고 유약해서 그런 거지 뭐 계산적이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긴 한데 3번님이 이제까지 내가 약간 계산적이지 못해가지고 손해본 게 있다면 이 사람과는 오히려 내가 한 것만큼 이 사람이 꼭 돌려주고 약간 이런 모습에 좀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결혼은 보러 오셔서도 약간 금전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은 그냥 헤어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두 분 사이에선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결혼을 원하셨던 분들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만나다 보면은 결혼이 자연스럽게 진전이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선한 두 사람이 만나면은 진짜 이어지기가 쉬워요. 한 사람이 머리 굴리고 이러다 보면은 관계가 딜레이 될 수 있지만 근데 두 분은 착하기 때문에 사귀자라는 말만 나오면 진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실 거다. 근데 연애 과정에서 조금 3번님이 이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해 라고 하는데 3번님도 사실은 되게 주도적이지 못한 성격이라고 뜨거든요. 연애에서. 그래서 둘 다 이제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사실 빠르게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건 두 분 다 약간 이렇게 좀 거북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지 상대방이 뭐 3번님에게 마음을 안 열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오픈하고 가신다면 더 좋은 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귀어 간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한번 볼게요. 우리 3번님이 바라던 그런 연애가 이제 시작이 될 거래요. 만약에 이제까지 달콤한 연애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내 연애는 다 망했어, 다 쓰레기 같아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해도 이제는 진짜 인연이 나타날 거래요. 그런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고 이 사람과 진짜 결혼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의 시간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결혼하고 나서도 당분간은 한 분이 조금 일에 매진을 하셔야 된다라던가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뭐 약간 뭐라 그러죠? 공무원이라던가 발령난 지 얼마 안 된 공무원 아니면 뭐 박사 학위를 지금 따려고 노력한다던가 대학원을 진학하셨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결혼 이후에 두 분이 되게 바빠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오히려 두 분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 사람 언제 다가올까 한번 볼게요. 네, 일자가 보여요. 그래서 하루 내외로 이 사람이 나에게 등장하거나 알던 사람이라면 하루 내로 어떤 힌트를 줄 수 있겠습니다. 12월 1일, 1월 1일 등 내가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가장 빠른 1일에 이 사람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질 시기는 언제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ime is frozen. Next couple of months. 뭐라 그럴까요? 한두 달 내로는 사실 이 사람과 만난다 해도 서로 내가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되게 긴가민가 하면서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달 이후쯤부터는 이 사람과 결국에는 우리가 사귀어 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43일에서 55일 내외로는 두 분 사이에서 조금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 나 연애 못해. 좀 뭔가 나는 보수적으로 갈 거야. 나는
나는 이 사람에게 좋아하는 티 안 낼 거야. 뭔가 이런 좀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해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보고 마무리 드릴게요. 지금 바로 하세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번님이 이 사람 누군지 알고 내가 연락도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사람에게 연락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뜨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누군지 진짜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라고 하신다면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 이런 흐름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 부르면 한번 나가보시고 아니면은 내가 새로운 하플에 한번 놀러 가보고 싶어 그러면 한번 가보시고 이런 것들 네 해보시면 좋다는 거죠. 지금 활동성 자체가 없는 3번님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날 추워진 것도 아마 한몫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추워지는 시기에 타로 업계도 약간은 침체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따뜻할 때 어디 놀러 가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오시고 이러는데 추우면 보통 많이 깨집니다. 네, 아무튼 많이 깨지고 마음 아프고 뭐 이러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어떤 활동을 조금 시작해봐도 좋겠다. 동호회에 나가거나 모임은 아니지만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참고하셔서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겠고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시면서 네, 스킬들 한번 이용해 주시거나 멤버십 가입으로 더욱 정확한 나의 운세도 보시려면 네, 멤버십 가입하시고 12월 운세와 하반기 별자리 연애운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원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나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상한 소리가 나서 잠시 끊었습니다 여러분. 파이브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미 좀 연애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많이 하셨거나 나 기대가 없다. 연애 해봤자 뭐해. 약간 이렇게 좀 망연자실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기다렸던 어떤 소식이 있었거나 누군가를 기다렸다면 좀 그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아서 그 사람이 연락이 오지 않아서 마음 아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나에게 설렘을 줄 사람 누구일까 한번 볼게요. 완전 매력적인 사람이네요. 진짜 미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좀 섹시한 매력이 있는 분일 수 있겠고 두 분이 이미 좀 이 연애적인 진전이 없었음에도 스킨십이 가셨다던가 아니면 진짜 스킨십을 빠르게 하시고 관계가 깨져서 그거 자체가 상처로 남으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스킨십 한 다음에 사귀네 마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한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읽혀지는데 상대방에게 우선 4번님은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외모가 마음에 든다 이거보다 4번님은 그 사람의 그 섹시한 매력에 많이 꽂혔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실은 뭔가 이 섹시한 매력 대비 다른 점에 있어서는 뭔가 장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섹시하기로는 최고인데 막 되게 위험한 막 수트 입은 섹시한 남자들 막 떠오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 직업성은 별로라던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던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먹여 살리고 싶을 만큼 진짜 마음에 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이런 상대방이라면 진짜 마음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너무 사랑했고 나도 이 사람이 부족한 거 알아도 내가 감싸 안아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 도망쳤다던가 아니면 회피해버렸다던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던가 그래서 4번님은 헤어질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겠고 끊어진 인연을 다시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 지금 아무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후로 좀 내가 속절없이 빠져들 그런 사람이 생길 건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무조건 섹시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막상 사귀고 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안 맞춰줘. 아니면 다른 이성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상담을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상형과 만나는 게 별로 나에게 좋지 않은 연애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이제 단골 내담자님들한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사모님도 그럴 수가 있겠다.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나에게 다가온 인연이래요. 그리고 사모님이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서 만나셨다던가 정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술집에도 안 가봤고 클럽에도 안 가봤는데 그런 곳에서 만나진 인연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내가 진짜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인연이거든요. 뭐 요즘에는 뭐 핸드폰 어플이라던가 아니면 인스타 DM 같은 걸로 만난다던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아니면 뭐 회식 같은 거 하시다가 친구들과 술자리 하다가 이제 뭐 친구랑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두 분은 스파크가 튈 수밖에 없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할 거 다 해놓고 우린 친구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직 스킨십을 안 했다라고 하신다면 진짜 서로 그런 열망을 많이 느끼면서도 우리는 뭐 제대로 만나기 어려워 라고 하신다는 거죠. 참... 네, 쉽지 않네요. 사모님이 가장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앞으로 만나셨을 때 좀 에너지 소모가 심하겠다. 원래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막 마냥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대비 실망감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힌트를 좀 더 볼게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직업성이 또렷이 보이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일을 하셔도 아직은 막 커리어가 있다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단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3개월 정도 보통 수습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나중 가서는 이 사람이 뭐 빛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개고생해서 이후에 뭐만 잘 되면 뭐 하나 터트리면 나 이제 인생 역전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약간 인생의 암흑기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또 자존심은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되게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공부를 잘했다. 내가 뭐 예전에 뭘 성공시켰다. 근데 지금은 빚이 있거나 뭐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 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너무 좋고 이 사람도 편한데 연애를 하려면 뭐 오고 가고 만나러 가고 전화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시간 뺏기는 걸 너무 싫어한다 이런 느낌이 같이 듭니다. 근데 이런 면도 사모님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랑 만날 때는 섹시하게 뭐 약간 뭐 스킨십적인 것도 너무 잘 풀리거나 아니면 서로 저 사람 진짜 너무 매력적이다 하고 좋아하는데 이제 자기 일에 되게 매진을 하느라 뭐 연애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것도 멋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분이 저는 좀 약간 냉미남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일 것 같아요. 눈도 코도 입도 약간 오목조목 생긴 스타일. 그래서 남자분들 가끔 보시면 약간 인상 진한데 가끔 좀 약간 여자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누가 떠오르지는 않는데 네, 되게 뭐라 그럴까 곱상하게 생겼다? 그러면서도 약간 차갑게 생긴 느낌이 있어요. 막 되게 두부상이다 이런 느낌보다 오목조목 좀 똘망똘망하게 생긴 그런 차가운 인상들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상대방이 쥐뿔도 없는데 약간 응수되는 스타일 아니면 정말 뭔가 내세울 게 이제 생길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그렇습니다. 돈벌이를 하는지조차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이. 돈을 이제 겨우겨우 벌기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문직 자격증을 땄어. 이제 근데 그 자격증 가지고 개업을 하셔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 밑에서 뭐 페이 닥터로 일하거나 페이 약사로 일하거나 약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좀 열어놓고 리딩을 해드릴게요.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볼게요.
상대방분은 4번님이 약간 가진 것에 비해서 많이 잘 풀린 케이스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진 것이라기보단 노력에 비해서 타고난 게 있다. 뭐 집안에 돈 좀 있나? 라고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예쁜 얼굴, 외모, 몸매 이런 걸로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는데 자기는 사실 타고난 것보단 노력으로 일궈낸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개천용 같은 느낌. 잘 풀리면 개천용인데 사실 쥐뿔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말이야. 나 막 대박 칠 거야. 막 이러는 분들 있죠. 약간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상대방이 우리 사모님을 예쁘게 봤어요. 자기관리도 잘하는 것 같고 사부님은 막 이렇게 막 목숨 걸고 일한다 막 밤새 일한다 이런 거랑 또 어울리지 않게 약간 워라밸 잘 지키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예쁜 여자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남자여도 막 생활에 쩌들고 이게 아니라 나는 약간 일은 그냥 뭐 용돈벌이로 하는 거야. 뭐 돈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약간 이렇게 인생을 편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네, 화초 같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왔다. 근데 자기는 이제 완전 아마존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개고생을 해서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사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부님의 어떤 배경, 뭐 어떤 업적 이런 거에 되게 이 사람이 좀 자격지심이 있어 보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사원님은 가정이 되게 평온하시고 사랑받은 어떤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왔다면 상대방분은 진짜 좀 가족들도 이 사람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던가 배경이 되어줄 수 없었다던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사부님과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가도 자신의 처지랑 비교가 되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어 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합은 또 오지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막 드라마들 막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부잣집 아가씨와 조금, 뭐라 그럴까. 집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또 꼬인 상대방.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청순하고 섹시하고, 매력을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서로가.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거에 있어서는, 당장은 이 연애 감정이 크다 보니까 잘 지낼 수 있어도, 미래를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모님의 집안에서 자신을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이래서 잘 사귀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좀 이 매력이 없어야지 한 분이 그냥 맞춰주고 둘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이 이성적 매력이 되게 강해요. 홍염살 있는 둘이 만났다던가 도화살 있는 둘이 만났다던가 이러시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이라도 맞춰줘야 되는데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사모님 입장에서 내가 이제껏 연애하면서 그렇게까지 노력한 적이 없는데 왜?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귀어 간다면 어떨지 볼게요. 서로 너무 끌려요. 끌리는데 좀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뜨고 있고 믿음에 있어서는 두 분이 좀 오랜 시간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차라리 썸을 오래 타거나 아니면 지인으로 오래 보다가 이제 관계가 맺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둘이 너무 끌리다 보니까 이제 선을 넘었는데 사귀네 만에 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끊기고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이 돼서 불신이 가득한 상황으로 연애가 시작될까 말까 약간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오래 가야 될 인연이고 막히고 다시 풀리고 이런 과정이 조금 귀찮을 수 있다 이거 보이는데 볼게요 여러분. 요런 상담이 좀 이제 심화 상담으로 맨날 오시는 분들의 유형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끌려서 못 헤어지는데 또 문제는 많으니까 이제 두 분 사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전 보러 다니시거나 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요렇게 네 상황이실 때 우선 우리 사부님이 이 사람에게 왜 끌릴까 봤거든요. 사실 너무 많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상대방 너무 매력 있어요. 섹시해요. 네, 제가 무슨 이 상대방이 비슷한 약간 이런 걸 얘기를 해드리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모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여러 사람을 만나려면 사실 사모님도 만날 수 있대요. 다른 남자, 여자 만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그 매력, 끼 이런 거는 어디 가서도 눈에
찾아지지 않는다, 찾아지지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뭔가 그 사람의 배경이 좋아요, 뭐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줘서 좋아요. 앞선 분들은 그런 게 많이 떴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들은 이 사람이 그냥 내 것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고, 빠르게 내게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아이고 죄송합니다, 파리가 지나가서요. 네,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타이밍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간다던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자꾸 투척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풀리니까 그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승부욕이 생긴 그런 관계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설레임이 느껴지는 거는 진짜 이 사람이 내가 포기해야겠다 싶을 때 다시 돌아오고 약간 이런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거 자체가 우리 사모님께는 되게 뭐라 그럴까, 네, 어떤 쾌감을 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돌아왔네? 이거 자체가 좀 설레임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본능적인 합의가 되게 강하대요. 서로 섹슈얼하게 끌리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좋다라고 하고 있고, 사모님도 이 사람이 첫 번에 바로 두 분이 알아가실 때 바로 맺어진다면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잘 맺어질 듯 하다가 갑자기 내 소나기에 빠져나가고, 그리고 포기해야지 하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관계 자체가 좀 중독됐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톡식 릴레이션십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그런 감정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뭔가 잘 풀릴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망했대요. 사모님 보기에는 진짜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었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 이 사람이 오래 보다 보면은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 않을까? 훨씬 더 나은 어떤 환경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을 못 놓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귀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모님들은 이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빠르게 진전시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가령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연애하려면 나 연락 잘 못해, 자주 못 만나, 이러는 걸 하셔야 된다던가, 내가 이 사람을 맨날 보러 가야 된다던가, 내가 스케줄을 이 사람에게 다 맞춰준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간중간에 상대방의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자꾸 터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의 관계는 사실 잘 만나갈 수밖에 없는 인연이다. 왜냐면 너무 끌리고 너무 좋아하고 상대방도 다른 인연 만나야지 하면서도 사실 사모님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존심이 뭔가 상하는 일이 있으면 사모님을 멀리 하시다가 또 그게 회복되면 왔다 갔다 하시는 등 하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가면서도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무너지는 듯한 감정이 느껴지면 그래도 내 연인에게는 좀 티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티를 내고 좀 위로해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분은 자꾸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사모님의 관계에 대해서 벌을 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약간 서로 상처 주면서도 못 놓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둘의 관계가 좀 좋을까? 그래도 만나는 게 좋을지 볼게요. 사실 과거로 남겨놨다면 정말 좋은 인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냅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연결이 된다면, 둘은 불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불이 어때요, 여러분? 추울 때는 그 불이 진짜 너무나도 필요하고 음식 해먹으려면 불도 필요하고 이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불로 인해서 그게 과해지면은 집을 태워버리고 화마가 생기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조절을 잘해야 되는 인연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너무 바란다면 그런 희망을 갖고 감수하고 어떤 아픔을 감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인연이다. 아직 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한 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이제 무당분들 표현하시기로는 뭔가 악재가 끼었다? 뭐가 끼었다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두 분이 그래도 원하던 그런 예쁜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사람 언제 나갈까 볼게요.
3자가 보여요. 그래서 3일 내외로 이 사람이 다가오거나 이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가장 빠른 3일에 이 사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12월 3일, 1월 3일 등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가장 빠르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지는 시기는 언제일지 볼게요. 제뉴얼이 되게 빠르게 떴네요. 네, 1월 달에 이 사람과 사귀어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조언으로는 됩니다. 라고 뜨고 있어요. 아마 이게 리딩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맞나? 아닌가? 뭐 이 생각도 하실 거고 그 사람과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될 텐데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진짜 쥐뿔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은연 중에는 이 사람이 진짜 뭐 10년 뒤에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지 않을까? 뭐 좀 자리도 잡고 뭔가 마음도 나에게 확고해지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된다고 뜨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좋은 인연과 잘 맺어지시길 바랄게요.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랑 더 자세한 리딩은 헬로우 스킬과 아래 멤버십 가입으로 바로 12월 별자리 운세와 하반기 별자리별 연애운까지 확인하고 가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